저기 6단원 이제 보의 전달응력 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보가 이렇게 있어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거나 또는 이제 같은 보인데 모멘트가 이렇게 하중으로 작용할 때 두 보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휘어지지만 얘는 반력이 생겨요. 근데 얘는 수직 반력이 얼마가 되죠? 이 m이 같다 그러면요. 우리 길이는 l이라고 그러고요. A, B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는 VA니까요. 우리 반력을 구해보면 VA 플러스 M 마이너스 M은 제로. 그래서 VA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VB니까 VA 더하기 VB는 제로. 그래서 VB도 제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요 경우 P가 작용할 때 얼마예요? 2분의 P, 2분의 P가 작용을 하게 되죠. 뭐가 있냐면 전단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력이 안 생기면 단면에 전단이 안 생기죠. 이런 걸 이제 순수 휘임을 받는 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휘어지는 보, 휘임을 받는 보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보들은 뭐가 생기냐? 이런 전단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전단력이 단면에 이제 전단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단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순수 힘, 그 다음에 전단이 같이 합쳐진 건 그냥 힘을 받는 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제 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힘과 전단을 받는 보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힘에 대한 거,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은 순수 힘을 갖고 이제 휘목력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앞에. 요번에 이제 전단인데요. 전단은 우리가 이제 평균 전단 능력이 있고요. 전단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타우는 A분의 V 해석고 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평균 전단 능력이 보에서는 이 전단 능력이 다 단면에 똑같이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의 최대는 전달 능력이라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보가 이렇게 이제 실제 보가 있으면 그 보 중에 일부 구간을 dx 구간을 이렇게 띄어낸 거죠. BD라고 해갖고 여기를 이제 띄어낸 거예요. 얼마만큼 띄어냈냐면 dx만큼 띄어낸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중립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중립축이 되는 거, 여기가 A,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휘목력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휘목력 압축축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축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모멘트도 있을 거고, 단면에 발생되는 거, 여기 중간 보의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단면에 이제 모멘트도 발생이 되겠죠. 그 모멘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기 이제 응력도를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여기는 시그마 플러스 D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M, 거리가 조금 더 기니까 M 플러스 DM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요거는 시그마고 이제 이쪽 원래 그림 그려놓은 거로 볼게요. 요거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단면은 일반적인 단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요 단면이 요 그림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합력을 구해 보면요, 요거 이 수직응력이 작용하는 면은 어디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다시요. 얘를 옆으로 그리면 뭐 사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고,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 수직을 이루고 있어서 수직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합을 한번 구하면 그 합을 갖다가 우리가 압축이니까 C라고 그냥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요 응력들이 작용하는 거에 그 면적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시그마 A 하면 이게 뭐가 돼요?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우리 합력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플러스 D 시그마 A가 되니까 이거 두 개 한번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시그마 fx는 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플러스 D 시그마 A, 우리 왼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로 놨어요. 요걸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A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0이 되나요? 0 안 되죠. D 시그마 A 요만큼이 남죠. 그죠? 그게 이 방향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지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얘를 0으로 만들 뭔가의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 타우예요. 타우. 그래서 그 D 시그마 A 그 다음에 타우 AV, 이건 전단력의 단면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 이 포가 안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요때 요걸 구해 볼 거예요. 요거요. 요거.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3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응력편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 응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응력은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는 수직 응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면하고 평형한 뭐가 있어요? 전단 응력이라고 그랬죠. 전단 응력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단면에서 보면 요거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 그림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보의 폭이 이렇게 있겠죠. 보의 폭이 우리 뭐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수직응력은 어디 적용이냐? 이 시그마들이, 이 시그마, 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가 이건 잘 그려야 돼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요렇게. 요런 이제 수직응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양쪽 면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면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 수직력 시그마가 작용할 때 단면적은 어디가 된다? 이면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볼까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 면적이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타우일 때 한번 봅시다. 타우일 때. 타우는 얘가 지금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그 면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요렇게 잘려진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이면이 되겠죠. 이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반을 딱 잘라버린 요 안에 요 면이 되겠죠. 그죠? 꼭대기가 아니고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타우가 있는, 그죠? 그 폭이 있는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고, 아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B, 요게 B가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있는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 그죠? 거기를 딱 자른 거예요. 잘라버리고 어디요? 이쪽 B에다가 우리 DX. 그죠? 그래 AV 전다 능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어디가 되냐면 DX에다가 B를 곱하면 돼요. 이쪽 B.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갖고 유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평형이니까 힘의 평형을 이용할 거니까 시그마 fx는 지금 이게 x방향이죠. 이 방향을 우리 x방향으로 간 거예요. x방향. 그래서 시그마 fx는 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어요. 그럼 여기 시그마에다가 얘가 작용하는 이쪽 방향에, 그죠? 이렇게 여기 단면적, 그죠? 그 단면적을 a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 또 뭐가 있어요? 타우도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타우에다가 타우가 작용하고 있는 전달응력의 단면적, 그죠? 예. 전달응력이 분포하고 있는 단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d 시그마에다가 여기 a, 얘가 작용하고 있는 이쪽 방향의 단면적,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시그마는 요거 빼지니까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타우 AV 남기고 요건 넘어가면 되죠. 곱해갖고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타우 AV 마이너스 D 시그마인데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D 시그마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적분 구간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요거 그냥 그림을 적분도 이제 좀 보실 줄 알게 좀 해볼까요? 여기 이제 AV가 작용하는 면 보자고요. AV, DX 폭,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폭을 잡으면 되죠. 이쪽 폭. 그건 어디예요? 단면에서 보면 나오겠죠? 단면에서 보니까 여기 B예요. 같은 위치. 여기. 같은 위치. 그죠? 위치가 같으니까 거기서 보면 어디예요? 여기에 단면이니까 단면의 폭 B. 그죠? B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응력이 작용하는 면은 우리가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 그죠? 요 면적이 되니까 우리가 요 면적 중에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요렇게 응력이 작용하고 있죠. 수직응력. 근데 우리가 전달응력을 어디서 검토하는 거냐면 요 위치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요 빨간 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달응력 검토 위치인데요. 거기서의 이제 뭐 수평힘의 평형을 이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달응력은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 아니 전달응력이 아니라 수직응력은 실제로 구하는 부분은요. 면적을 어딜 구해야 되냐면 요걸 구해야 돼요. 요거.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는 거고 이쪽도 요거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어디가 되냐면요. 아이고. 요거 지워졌고요.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요 넓이. 그 다음에 전달응력도 요 부분. 고길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적을 내야 되는데요. 요거 면적을 내야 돼요. 요 면적, 요 면적. 걔네가 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그 면적이 여기, 면적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안에 어딘지 아시죠? 예. 테두리만 표시해 놓을게요.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적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적분으로 표시하니까 우리 모은다. 뭘 모으냐? 면적이 모으는 거예요. 그 어떤 면적이냐면 DA. 요거 잘라져 있는 거를 모은다는 거예요. A가 될 때까지. 예. 그럼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으면 되는 거죠. 구간은. 그죠? 그래서 어디부터 되냐면 y0부터 y1까지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0에서 y1까지 그 뭐야 d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그럼 이제 뭐 면적 대신에 여기 이제 면적 A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이 면적 A를 우리 적분으로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타우 그 다음에 AV 대신에 뭐 쓰면 돼요? AV는 D, B, D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D 시그마는 가만 두시고요. 요거 시그마. 그 다음에 A는 뭐로 쓰시면 돼요? 인테그랄 y0에서 y1까지 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 뭐 어렵고 없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는 우리 휘목력이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시그마는
i분의 my 앞에서 했던 거,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I, 그 앞에 D 있는 거는 d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인테그랄 y0에서 y1까지 dA, 요거 요 안으로 넣어버리자고요. 예. 그러면 타우 b d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분의 dm 인테그랄 y0에서 y1까지 y dA 이렇게 돼요. 예. 그럼 요거는 우리 딱 보니까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y,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단면적에다가 거리 곱한 거, 요게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식이 되죠. 모멘트,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타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거예요. 전달능력, 그죠? 요거를 구해 볼 거니까 요렇게 하면 얘를 나눠버려야겠죠, 그죠? 나누는데 요렇게 나눠 봅시다. dx 먼저 나눠. dx분의 dm, 그죠? 그 다음에 i b분의 1. 그 다음에 요건 단면 1차 모멘트죠. 그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어느 축에서요? 여기서 구한 거예요. 여기서 구간이 어디냐면 y0에서 y1까지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구한 거라, 그걸 우리가 이제 요 축을 그냥 스몰 x 프라임 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고. xx 하면 좀 헷갈리니까 qx 프라임 축에서 구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모멘트를 길이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게 되는 거죠. 요 식에. 그럼 요게 뭐가 되죠? 전단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I B분의 V Q X 프라임, 요런 이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전단능력, 이 전단능력식을 최대 전단 응력식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분포가, 여기 전단능력의 분포가 그 다 달라요. 끝에서는 0이고요. 도심축으로 가까울수록 이제 커져요. 꼭 도심축에서 큰 건 아니고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최대 전단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최대 전단능력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런 거 있었죠. 평균 전단능력. 이렇게 여기 전단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여? 타우는 A분의 V, 여기 작용하고 있는 V,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단능력이 다 면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평균 전단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보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돼요? 큰 데도 있고 0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전단능력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X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 X를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전단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축, 그죠? 여기가 축이니까요. 우리가 여기를 X 프라임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계는 거기를 X로 놓은 거예요. X. 여기를 X로 놓고 푼 거예요. 예. 그래서 QX는 어디다? 우리 여기서 구한다면 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이 단면을 사각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전체 도심이고요. 전체 도심은 X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부분에 전단능력을 구할 부분은 스몰 x라고 표시하면 QX는 어느 축에 대한 거예요? 요 축에 대한 거 구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QX는 요거로 구하면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 면적 지금 요거에다 뭐요? 요 거리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 거리는 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y 제로기 때문에요. 그죠? 예. 그래서 도심에서 전체 도심축에 대한 거예요. 이 축에 대한 거. 면적은 여기 걸 내고요. 그죠? 단면 1.5m를 구할 때 요 위에 우리가 전달능력을 검토하는 위의 면적에서 어디요? 우리 지금 뭐예요? 단면에 도심축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구하는 축에 대한 거, 요거 QX는 이게 도심축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면적하고 지금 좀 혼동이 오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전달 능력을 여기 다 지울게요. 전달 능력을 읽는 축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금 타우로 표시된 거 여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6도 했는데 타우는 I B분의 VQX예요. 요 단면 1차모멘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면적은 이거는 AY가 되겠죠. 그죠? 면적은 어디 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지금 전달 능력을 읽고자 하는 구하는데 그 축 위의 면적이 돼요. 그죠? 면적은 요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적에서 어디요? 전체 도심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예. 요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b는요. 어떤 b냐면 우리가 여기 전달 능력을 읽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단면의 폭 b를 얘기해요. 이 폭은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전달 능력을 뭐 도심축에 대한 전달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폭을 b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여기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구한다 그러면 요 폭이 이제 b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사각형 기본 단면 기본 도형이죠. 사각형, 삼각형 뭐 원인데 그 중에 이제 사각형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전달 능력을 읽는 축은 여기에요. 도심 축에서 이제 전달 능력을 검토할 거예요. 그죠? 검토하는 축은 여기에요. 예. 그러면 우리 전달 능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타우는 IB분의 VQ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읽는 부분이 우리가 전달 능력을 지금 찾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의 폭은 얼마냐면 B예요. 그래서 B는 B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I는 사각형이니까 얼마예요? 12분의 BH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QX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달 능력을 읽는 요축 위의 단면적 요게 된다 그랬죠. 그죠? 단면적이니까 QX는 면적에다가 거리 곱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돼요? B에다가 2분의 H 곱하면 되죠. B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요거 곱해주면 되죠. 그건 어떻게 돼요? 읽는 부분 윗부분에 있는 그 도형의 도심에서 어디요? 전체 단면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h가 돼요. 그러면 요거 구하면 얼마가 되죠? 8분의 bh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타우는 i가 얼마냐면 12분의 BH 3승이고요. 그 다음에 폭 B는 B고요. 그 다음에 V QX가 얼마요? QX가 8분의 BH 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분할 건 약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B 하나 없어지고요. B 제곱 요거 하나 남고요. 그죠? 그래서 8분의 12 그 다음에 BH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얼마예요? 4로 나누면 2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BH는 뭐가 되나요? 이거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단면의 면적이니까 A분의 V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전달 능력을 구할 때는 A분의 V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전달 능력의 몇 배요? 2분의 3배. 능력의 2분의 3배예요. 그죠? 뭐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은 사각형 단면에서 평균 전달 능력의 2분의 3배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그 식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 적분 같은 거를 따로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적분의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편한데 이제 적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적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 되면 곱하기 못하면 더하기 해서 곱하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해도 외우지 않고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각형의 전달능력 구하는데 어디요? 최대 전달능력은 도시인 근처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대칭 단면일 때는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각형 단면 했던 거. 그래서 그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도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도심 근처에서 일어나요. 그 최대 전달능력은 요거 얼마예요? 평균 전달능력의 2분의 3배.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자고요. 양쪽 단면 끝에서는 얼마요? 0.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포물선, 그죠? 예,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요 평균 전달능력의 몇 배? 2분의 3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